우리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믿지만 사실 하루에도 수백 번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소비하고 더 즉각적으로 욕망을 채우는 것이 자유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수록 왜 우리의 영혼은 늘 허기질까요? 어쩌면 우리가 누려온 것은 풍요가 아니라 우리를 교묘하게 조종하는 감각의 유혹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 달리는 가짜 자유를 넘어 당신의 삶에 진정한 풍요의 씨앗을 심어줄 수용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언제든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길거리의 고소한 빵 냄새나 기름 냄새에 이끌려 가게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경험을 더러 합니다. 그때 당신은 내가 배가 고파서 또는 먹고 싶어서 빵을 산다고 믿죠. 하지만 사실은 가게 밖으로 흘려보낸 인공적인 향기가 당신의 뇌 속 편도체를 자극해 의지와는 상관없이 침샘을 폭발시킨 결과입니다. 잠들기 전 SNS를 넘기며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편안하게 누워 정보도 찾을 겸 쉬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앱 개발자들은 슬롯모션의 원리를 스마트폰에 심어두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당겼다 놓는 그 촉감,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도 모르는 시각적 기대감, 이것이 우리의 뇌를 도파민의 노예로 만듭니다. 손가락은 움직이고 있지만 그 손가락을 멈출 정지 버튼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TV 속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 누구나 이 정도는 누려야 한다는 속삭임들, 이 소리들은 우리 귀를 통해 들어와 결핍이라는 가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번듯한 아파트 한 채 없는 나의 삶이 마치 밑바닥 인생인 것처럼 속삭이는 그 환청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감옥의 죄수가 됩니다. 할부금을 갚느라 숨가쁜 일상은 사실 내 목소리가 아닌 타인의 목소리에 복종한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감각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감히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말은커녕 자신의 행동을 유발한 것에 대한 의심조차 하지 않고 그저 자극이 오면 자동적으로 반응할 뿐이죠. 더러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는 것이 자유 그 자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사고 언제든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날 수 있는 게 자유로운 게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먹고 싶다는 욕구, 졸음이 오는 몸의 충동, 남들이 하는 대로 비행기표를 사고 떠나는 거의 무의식적 행동에 가까울 가능성이 큽니다. 모두 가니까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입학한 대학교, 선망의 대상이 되기 위해 잠도 줄여가며 공부해서 거머쥔 자격증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었습니까? 적금을 깨고 어머니를 졸라 한정 판매 라벨이 붙은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 백화점으로 달려가야 했을까요? 그게 진정 여러분의 선택이었을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실행하기에 앞서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멈춤이라는 여백을 만드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소림사에서 오랫동안 수행을 한 적이 있는 한 승려는 배가 고파도 정해진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찰나의 인내가 우리를 노예에서 주인으로 바꾼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내가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했던 규칙을 지킬 자유를 되찾게 되는 것이지요. 에리 프롬은 그에 져서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자유가 인간에게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어 오히려 거기서 도망치려 하게 될 수도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현대인이 오히려 자유를 두려워한다고 말했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매 순간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일이 너무나 버겁기 때문입니다. 남들 하는 대로 잘 따라하기만 하면 안전하고 인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굳이 나는 왜 이걸 원하는지,
또는 원치 않는지를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주변에서도 피곤한 사람 취급을 받기 십상이죠. 별난 사람 또는 고집쟁이라는 꼬리표도 감당해야 합니다. 스스로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삶은 모난돌처럼 여기저기 부딪히고 깨져서 상처투성이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차라리 노예가 되는 길을 택합니다. 텔레비전이 보여주는 환상, SNS가 부추기는 결핍, 고소한 음식 냄새에 즉각 반응하는 것.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달콤하고 편리한 도피처가 되어줍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그저 반응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락함의 대가는 바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알게 모르게 환경 속에서 우리의 자유를 훔쳐간 것들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반대의 상황에 대해 한번 짚어볼까요? 단 하루도 벗어나지 못하는 가족, 사람들과의 관계, 갚아야 할 대출금, 눈 뜨면서부터 갇혀 지내야 하는 일터, 데이트 약속을 뒤로하고 참석해야 하는 회식 자리,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던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몸이 어딘가에 매여 있는 불편함과는 다릅니다. 나의 선택과는 무관한 일들이 마치 엉겨붙은 실타래처럼 우리의 목을 조여옵니다. 휴대폰 진동 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신을 생각하면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안간힘으로 눌러야만 합니다. 마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아닌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이라는 정체 모를 유령에게 몽땅 빼앗긴 것만 같습니다. 숨이 턱 막힙니다. 이때 우리의 자아는 저항의 고삐를 움켜쥡니다. 그 저항은 점점 거세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한편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옥죄고 있던 그 사슬들이 풀릴까봐 겁을 냅니다. 저항의 고삐를 툭 놓으면 마치 우주 밖 저 어딘가로 내동댕이 쳐질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수년 동안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살던 사람이 드디어 밖으로 나가려는 용기를 내려다 말고 쾌쾌한 냄새,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익숙해져 있는 그림자가 등 뒤에서부터 서서히 멀어지려 하자 덜컥 겁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동굴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쏟아져 들어오는 밝은 빛이 자신의 발가락에까지 닿는 걸 목격한 찰나 화들짝 놀랍니다. 순간 허둥지둥 뒤돌아 뛰어가는 뒷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자유를 향해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크고 작은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것저것 다 내팽개쳐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족들마저 서로 독립해서 뿔뿔이 흩어지면 날개를 단 듯 가벼워질까요? 아닙니다. 당장 배낭을 꾸리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면 자유로워질까요? 물론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직장으로 나서는 지하철 안에서 간신히 작은 침대 하나를 들여놓은 그 좁은 방 안에서도 영혼 저 깊은 곳까지 말끔하게 씻어낸 듯 통쾌한 자유로움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더없이 가벼워진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볼에 입을 맞추며 가슴 설레는 자유로움에 몸을 떨게 될 것입니다. 그 열쇠는 바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팽팽하게 잡고 있던 저항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은 복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은
현실과 싸우던 에너지를 되찾아 비로소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힘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수년을 함께 살아온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케이지에 구겨 넣어 병원에 데려가고 약을 받아와 억지로 먹이고 식음을 거부하는 고양이를 위해 각별히 음식도 챙겨야 합니다. 변은 잘 보는지, 잠은 잘 자는지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외출을 할 일이 있어도 급하게 일을 본 뒤 허둥지둥 되돌아옵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어차피 노령인 고양이가 다시 생생해진다는 보장을 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장담도 할 수 없는 생활이 지속됩니다. 그러는 동안 친구들이며 다른 가족들은 해외여행도 가고 산이며 바다며 언제든 자유롭게 즐깁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양이 때문에 아무데도 못 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고양이를 향한 사랑은 짐이 됩니다. 책임은 감옥이 됩니다.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온 걸 후회합니다. 이 고양이만 없었다면 지금쯤 맥주집에 앉아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고양이가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못 간다가 아니라 안 간다라고요. 여러분이 이 상황의 주인이 되어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속박은 사랑으로, 의무는 선택에 의한 행위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못 간다에서 안 간다로 바꾼 순간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저항이 눈 녹듯 사라진 자리에 평온과 자부심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수많은 구속들, 가족의 아픔, 경제적 결핍, 사회적 책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며 저항하는 동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포로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삶이고 나는 이 길을 기꺼이 걷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가두었던 벽을 허물고 그 안에서 당당히 걸어 나오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장애물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도 키를 놓지 않고 이 항해는 나의 선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단단한 마음. 그 수용의 끝에서 만나는 고요한 자유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옥죄던 그 굵은 밧줄을 보십시오. 그것을 끊어내려 몸부림치기보다 그 줄을 쥔 당신의 손에 힘을 빼보십시오. 그 짧은 내려놓음의 순간이 당신이 평생 찾던 자유를 열어줄 것입니다. 노예 출신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토스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결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세상에 내던져진 이상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27년간 감옥살이를 했던 넬슨 만델라는 말합니다. 자유를 향하는 문으로 걸어 나갈 때 내가 분노와 증오를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을 것임을 알았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내가 선택한 삶임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순간 외부로 낭비되던 그 엄청난 에너지가 다시 내 안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에너지는 명료한 정신과 강력한 추진력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풍요는 자유로운 영혼이 거두는 자연스러운 수확이기 때문입니다.